네, 안녕하세요. 민근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라이딩을 못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만들려고 했었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라이딩 코스를 짜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익숙한 코스를 갈 때는 그냥 가는데 초행길이거나 특히 그래블 라이딩을 하게 되면 도로가 아닌 비포장길이나 산길을 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앱이나 지도 어플로는 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GPX 파일을 사용해서 라이딩 코스를 미리 계획을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가민 엣지 500을 쓸 때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용 중인 방법이거든요. 일단 준비물은 GPS 기능이 있고 내비 기능이 되는 이런 속도계나 아니면 스포츠 워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개 다 없을 시에는 카카오 맵에서도 GPX 파일이 불러와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GPS 내비 기능이 있는 속도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 할 코스를 찾아야겠죠. 유명한 코스들은 이미 카페나 커뮤니티에 GPX 코스 파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남들이 다 가는 코스 말고 새로운 코스를 찾거나 기존에 있는 코스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나만의 코스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죠. 일단은 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가고 싶은 지역의 지형을 탐색을 합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 지도를 켜주시고 요거를 이제 위성 지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성 지도로 봐야지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갈 곳을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호 주변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성 지도로 지도를 탐색을 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충주호 쪽을 가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충주호 쪽을 위성 지도를 통해서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좀 꼬불꼬불한 매력적인 길이 많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길들은 그냥 일반 도로라는 표시고요. 약간 회색 길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포장 길일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시멘트로 포장이 된 임도 같은 길이더라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시멘트로 된 길일 거고,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충주호 주변으로 나 있는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지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위성 지도로 체크를 해야지 이렇게 길이 있는 표시가 보입니다.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제 이런 길들이겠죠. 그래블 라이딩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비포장 길들을 달리는 거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충주호 주변으로 이렇게 달리면서 튀어나온 섬을 한 바퀴 도는 약간 그런 길이네요. 전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이쪽 길에서 이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임도길을 찾을 때 또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구규림에 있는 그런 길들은 차단막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차량을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차량을 못 가게 하고 사람이나 자전거는 갈 수 있게 만든 길도 있고요. 아니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길을 막아버려서 들어왔을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팻말이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도로 봐가지고 여기 괜찮은 것 같다, 여기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코스를 찍고 다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진입하는 부분의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이버 로드뷰를 보면은 웬만한 곳에는 다 로드뷰가 있기 때문에 이쪽 임도랑 만나는 접점 부분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뷰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이 삼거리 쪽이 거의 이렇게 로드뷰가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갈라져 있는데 딱히 크게 차단봉이 있거나 통제를 하는 그런 장치들이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입산 통제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산불 조심 기간이나 아니면 여기 뒤쪽 산 있죠. 여기 이제 버섯이나 이런 걸 심어놨기 때문에 입산을 하지 말라, 임의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돼 있는 것 같고, 길은 다닐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코스를 제가 본 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 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고요. 로드뷰는 여기까지는 이어지진 않고 진입로 직전까지는 로드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로드뷰가 웬만한 데 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로드뷰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 확인을 했고요. 들어가는 것만 확인해야 될 게 아니라 나오는 쪽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라이딩을 하다가 들어가는 쪽은 열려 있었는데 나오는 쪽을 확인을 미리 하지 않아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오니까 길이 아예 철조망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와, 이거 지금까지 온 거리를 다시 돌아가야 되나 싶었는데 어떻게 밑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계곡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출구 쪽도 확인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쪽 어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딱히 이렇게 막힌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코스는 실제로 코스를 짰을 때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다닐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타고 이렇게 쭉 타고 아마 이게 다 비포장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이제 뭐 막다른 길인 것 같고 이렇게 타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가는 얕은 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번 가볼 수도 있겠죠, 라이딩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쪽 서운리 마을회관 이쪽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코스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코스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코스를 짤 때 여기 이제 임도도 타면서 이쪽 라인을 따라서 도로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코스를 짜기 전에 미리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비포장길이나 임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더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봉화에서 강원도 넘어가는 그쪽에가 임도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도를 좀 체크를 할 때 그쪽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이쪽에 봤을 때 좀 확대를 해보면 가리왕산 부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봐도 지금 위성 지도로는 조금 희미하게 이렇게 길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얕게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갔을 때는 완전 비포장 도로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서 코스를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 또 여기를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 임도를 들어가려면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진입로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거리뷰를 켰을 때 거리뷰 거의 끝 지점 부분이 이제 임도랑 만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돌려보면 여기 이제 휴양림 쪽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막이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차단막이 내려와 있는 경우는 차량 통행을 막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사람조차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판이 지금 정확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라고 돼 있고 뭐 어쩔 때는 뭐 사람이나 자전거를 통행을 따로 제지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애매할 경우에는 제가 또 쓰는 방법인데 관할 지자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빠르고요. 아니면 카페나 블로그 같은데 라이딩 후기를 보고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 글이나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유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관할 그런 지자체에다 전화를 해보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이나 아니면 여기 가리왕산 관리하는 그런 지자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쪽 임도가 어떻게 되냐, 진입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또 코스를 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확인을 꼭 해보시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코스를 짜고 갔다가 뭐 출입 금지, 뭐 입상 금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또 못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또 몰래 들어가다가 걸리면은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뭐 그냥 종종 쓰는 방법인데 이제 평소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여기 괜찮겠다 여기 괜찮겠다 해가지고 체크를 몇 군데를 해놓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하는 일이 촬영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 촬영을 갈 때가 많거든요. 그 지역에 제가 체크해놓은 그 부분을 가가지고 진입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보고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차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코스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고향이 상주다 보니까 이제 용인이나 서울 이쪽에서 상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있는 지역들을 한 번씩 들리면서 코스들을 체크를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발품을 팔아가지고 코스를 발견을 하고 있고 코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충주 주변으로 코스를 짠다고 가정을 하고 직접 GPX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GPX로 맵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약 10년 전부터 계속 쭉 사용해오던 프로그램이 GPX 루트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고 정확도나 편의성이 꽤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맥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윈도우 컴퓨터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윈도우 컴퓨터로 왔습니다. 윈도우 컴퓨터로 와서 윈도우 컴퓨터를 거의 지금 게임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코스 찍을 때도 쓰게 되더라고요. GPS 루트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여기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루트 에디터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지도가 켜지거든요. 네이버 지도랑 비슷하게 이런 게 켜지고요. 아마 처음에 세팅이 지금 이 지도 이렇게 제가 보는 화면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도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거든요.
네이버 지도를 볼 때 보면 뭐 일반 지도, 위성 지도, 지형 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루트 에디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V월드 지도, 뭐 V월드 하이브리드, 뭐 오픈 스트림 맵, 전 세계적으로 있는 뭐 여러 가지 지도 플랫폼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V월드 하이브리드 지도로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지도에서 봤을 때 그 코스로 가자면 이제 지도 찾는 것처럼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위치 찾기를 누르시면은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충주호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충주호를 클릭을 하면은 이쪽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곳에 가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제가 봤던 곳이 아마 여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맥 노트북으로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윈도우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2번 작업을 하게 됐는데, 윈도우 컴퓨터로 하실 때 그냥 한쪽에 네이버 지도 펴놓으시고 한쪽에 이 지도를 펴놓은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서 위치를 대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이런 GPS 루트 에디터로 그냥 통째로 시작부터 보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네이버 지도를 먼저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네이버 지도 자체가 한국 전용 지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찾아볼 수 있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지명이나 위치들이 좀 더 많이 잘 나옵니다. 지금 GPS 루트 에디터에는 위치 찾기를 했을 때 네이버 지도에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아까 봤던 곳이 아마 이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빠지는 이런 길인데, 시작점을 제가 여기서 바로 시작하는 건 좀 이상하니까 시작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건진료소 이쪽에서 출발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쳤을 때 점을 일단 하나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 파란 점이 찍혔죠.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도로는 그냥 이 GPS 루트 에디터 자체에도 그런 내비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막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뭐 요쯤 여기까지 온다 쳤을 때 여기서 경로 탐색, 자전거 간선도로 위주 이렇게 찾으면 조금 로딩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코스가 찍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따라서 찍혔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양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란 점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제가 직접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점 한 점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전거 간선도로 위주 탐색을 했을 때 GPS 루트 에디터 상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렇게 찍어도 문제없이 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확인했던 여기서 갈라지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간선도로 위주 했을 때 또 이렇게 문제없이 잘 오네요. 여기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보통 임도길이나 이런 비포장길 같은 경우에는 경로 탐색을 했을 때 원래 내비상에도 안내가 안 되는 코스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위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일일이 다 점으로 찍어야 되고,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거의 정확도가 꽤 높게 검색이 됩니다. 이런 거 정도 빗나간 거는 사실상 라이딩 할 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길은 이 길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꿀이긴 하죠. 일일이 점 안 찍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도 끝에도 한번 탐사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하면 이런 식으로 경로 탐색이 실패했습니다 라고 창이 뜹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점을 다 찍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들기 위해서 한번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찍으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만의 방법은 조금 크게 잡습니다. 이렇게 크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꼭지점 위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금방 찍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점을 막 한 개 한 개 찍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사실 이게 점을 한 개 한 개 찍는 게 뭐 말이 한 개 한 개 찍는 거지, 코스가 막 50km, 60km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진짜 찍다가 손목 다 나갑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씩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크게 잡고 큰 코너들 위주로 이렇게 흰 점을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임도 같은 경우에는 막 딱 외길이기 때문에 헷갈릴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코스 따라서 막 딱 맞춰서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리셔도 라이딩 할 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편의상 그냥 일자로 쭉 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지금 요 길 따라서 쭉 돌고 싶으니까 여기도 혹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된다. 이러면 진짜 꿀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이런 식으로 길이 다 찍힙니다. 그래서 여기 한 바퀴 쭉 돈다 쳤을 때
네, 지금 아름답게 코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요쯤까지 나와야겠죠? 다시 원래 원점 회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코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의도했던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요 섬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렇게 코스를 다 완성을 하고 GPS 루트 에디터에 있는 기능인데 이 고도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고도 차트 표시 숨김 표시가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따라가는 대로 이 화살표가 따라가거든요. 획득 고도가 어느 정도 되고 전체 거리가 얼마나 되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간마다 어필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라이딩 갈 곳이 어느 정도 빡센지 이렇게 미리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이런 데서 혹시나 뭐 물보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웨이포인트 만들기 해가지고 물보급 해놓고 물마시장 한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여기 웨이포인트가 찍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지원이 되는 GPS 속도계에서는 여기 웨이포인트 표시가 뜹니다. 그럼 웨이포인트 몇 킬로 전, 몇 미터 전 해가지고 이렇게 물보급이라는 알람이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식당을 표시할 수도 있고 샘물 같은 게 있으면 샘물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웨이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가 다 완성이 되면 여기 보시면은 저장 버튼이 있거든요. 파일로 저장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제 GPX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바탕화면에다가 해서 파일 형식 충주호 라이딩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다고 뜨고요.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충주호 라이딩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 충주호 라이딩 파일을 속도계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옛날에 제가 가민 엣지 500을 쓸 때는 속도계를 직접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그 폴더에다가 넣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켜서 나와의 채팅을 켭니다. 나와의 채팅을 켜서 여기다가 충주호 라이딩을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의 채팅창에 충주호 라이딩 아까 만든 파일이 여기 들어갔죠. 제 핸드폰에서 이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핸드폰에서 다시 속도계로 옮기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GPX 파일을 만든 걸 PC카톡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이 핸드폰에서 속도계로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후 엘리먼트를 쓰고 있는데 와후 속도계를 쓰시는 분들은 제 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민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와후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의 채팅에 보시면 아까 했던 파일이 여기 있거든요. 이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GPX 파일이 엄청 복잡하게 뜨는데 열기를 엘리먼트 어플로 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와우 엘리먼트로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 가져오기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아까 그 컴퓨터에서 GPS 루트 에디터로 했던 그 파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경로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기화 중이라고 모래시계가 뜨고 네, 이런 식으로 루트 로디드라고 속도계에다가 알람이 뜹니다. 그럼 아까 생성했던 GPX 파일이 속도계로 넘어가는 게 완료가 됐고요. 이제 라이딩을 할 때 이쪽 코스로 가가지고 그 루트를 불러와가지고 속도계에서 내비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코스 파일을 속도계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코스도 다녀보면 좋지만 이렇게 직접 제가 발품 팔아서 나만의 코스를 짜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라이딩을 가거나 새로운 코스를 짜면 이 GPX 파일들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를 눌러서 하단에 링크를 가보시면 영상에 나왔던 코스 파일들을 GPX 파일로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코스를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GPX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즐겁게 라이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만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코스 짜는 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코스 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